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역사의 조경래 작가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요,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사실과 상황을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에 대한 역사 교육과, 그리고 우리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또 마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어떤 정통성 내지는 역사의 가장 우리가 남북한이 내지는 현재 좌우 진영이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합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개념 있는 역사 강의를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한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하여 한국 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우리 고대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중세사 내지는 근대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되는 가장 핵심적인 책을 저는 세 권으로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국사기이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이며,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발표되었으나 보다 더 오랜 먼 역사를 기록한 환단곡이라는 그러한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책이 우리 한국 역사에 우리가 지금 역사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어떤 핵심들을 정사와 야사와 또는 상고사 이런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 내지는 뭐 고조선 이런 형태로 이야기되는 요 체계를 근본적으로 저는 좀 바로잡아 보고자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 교육이나 그리고 우리가 통합적인 어떤 시각을 갖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금처럼 뭐 조선 상고사 내지는 상고사 그리고 심지어는 당군 신화, 뭐 당군 설화, 고대 무슨 뭐 고구려 뭐 설화, 박흑것의 설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돼 옴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역사가 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성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는 측면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뭐 아시다시피 일제 식민사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식민사학자들 내지는 일제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게 표현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우리 역사를 실질적으로 조선사 그리고 고려사 위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나머지 기타 역사는 전국시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국사기가 김부식에 의해서 편찬이 될 때 사실은 김부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려인종 1145년에
사실은 삼국사기에서 우리가 말할 때 삼국이라는 부분,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도 삼국이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이 역사의 지평이 우리 삼국시대에 머물러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이 우리 한국의 역사는 조선사와 고려사다. 그리고 조선사와 고려사의 기타 전국시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이제 기존의 역사서에 나오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사실은 신라사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분들은 신라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결국은 그분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신라의 어떤 후손들이었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신라가 사실은 경순왕이 이 어떤 고려와 실제로 하는 합쳐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국가를 통째로 뭐 헌납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 고려의 왕조에서도 신라를 부정하지를 않았고, 또 신라 자체도 고려에 어찌 보면 이렇게 복속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라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고려에도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손해가 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신라를 위주로 하는 어떤 역사서가 쓰여지게 되었고, 그 역사서가 오늘날 우리 이 후손들에게 어찌 보면 역사서의 정서로 기록되어 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어떤 이 상고사 내지는 고구려사나 어떤 이런 조선사의 어떤 깊이가 깊이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역효과도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려 성녀인 일연에 의해 가지고 충렬왕 7년 1281년에 삼국유사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삼국유사는 아시다시피 삼국사기는 정확하게 기록된 역사 정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삼국유사는 실질적으로 귀중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삼국유사를 평가하지만, 실제 삼국유사에서 사실은 우리 이 민족의 역사를 고조선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그러면은 왜 그 단군 신화나 가야국, 이사국까지 이야기가 됐느냐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만주의 어떤 침략을, 몽고의 침입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 민족의 어떤 뿌리를 조금 더 찾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러한 어떤 민족적 염원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책도 만들어졌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신라의 어떤 그 통일 신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삼국사기와 함께 삼국유사가 갖는 한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 실제로 단군조선, 고조선의 어떤 단군조선의 영역으로 우리 역사의 지평을 넓혔던 것은 삼국유사가 해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지금 요즘 더 많은 인기리에 많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만은 환단곡이라고 하는,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이 사실상 1911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1979년에 실제로 출간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성경이 이스라엘 유목민의 역사와 전통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리고 그들의 신념과 철학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어떤 신앙적 영역으로 발전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민족의 실제 그 시원과 그리고 기원, 그리고 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단군조선, 기자조선
비롯하여 심지어는 위화도 해군에 이르는 이 고려의 어떤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내지는 조선 역사까지도 이야기가 일부 되고 있는, 그러면서 이 모든 우리 역사의 지평을 어떤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발전, 그리고 여러 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우리 한 민족의 어떤 뿌리를 찾아냈다 하는 측면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 민족의 역사 뿌리에 대한 어찌 보면 남북한 간의 공통된 어떤 인식을 갖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통일 시대를 맞이할 때 가장 어찌게 보면은 필요하고 중요한 정신적 덕목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 체제의 우월성에만 서로 주장하고 강조하다가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남북한이 체제의 동질성을 가져올 수 없고, 심지어는 민족적 내지는 역사에 대한 시원에 대한 어떤 공통의 어떤 시각을 갖는 그런 공부부터, 그런 관심부터 우리가 가질 때 바야흐로 이제 우리는 한 뿌리고 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다만 세월을 흘러오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가지고 다른 체제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 뿌리는 이렇게 해서 같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립을 해낼 때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통의 어떤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고 통일의 어떤 초석을 쌓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조선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조선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조선도 조선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북쪽에 북조선 인민공화국도 조선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는 역사책에서나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를 제1조선, 제2조선, 제3조선의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고려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제 고구려도 그냥 고려라고 불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고려도 사실은 고구려를 개성한, 어찌 보면 어떤 민족의 정통성을 개성한 국가다라는 차원에서 또 고려 왕건이 고려라는 이름을 불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영어 표기가 코리아로 지금 기술되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고려의 어떤 큰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다만 그게 이제 조선으로 갔다가 고려로 갔다가 조선과 고려가 반복되는 어찌 보면 이러한 행태를 낳고 있고, 지금은 북한은 북조선, 남한은 코리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행태를 저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도 1고려, 고려도 2고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도 물론 공식 국호가 대한민국이지만 3고려라는 차원에서 볼 때 1, 2, 3조선, 1, 2, 3 고려가 서로 영향을 끼치고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의 어떤 또 뿌리로서 우리가 양 어떤 그 국가 체제가 같이 합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그리고 한단고기에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했던 역사의식은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한 뿌리에 대한 어떤 동질성, 공감대를 가지고 어떤 시련기를 거쳐왔고 또 그 시련기를 잘 거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과 같은 어찌 보면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새로운 어떤 시련과 도전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어떤 민족의 후손을 위한 교육의 과정에서 역사의 핵심적인 뿌리를 조선과 고려 그리고 먼 어떤 시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비록 그것이 정확한 자료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실은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 판에 저희들은 있는 사실마저도 제대로 만약에 홍보를 못하고 또 우리의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더더욱 저희들은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의 뿌리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역사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이 민족의 어떤 역사 체계를 저희는 조금 이런 제가 말한 그런 각도에서 좀 새롭게 분석하고 바라보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